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 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심사한 후에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울산박물관의 업무 협약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성입니다. 평소 문화관광체육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기중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이강 관광과장입니다. 서남수 체육지원과장입니다. 남병석 전국체전기획단장입니다. 박영란 방구대 안각과 세계유산 추진단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00페이지 세입결산입니다. 문화예술가 소관 징수결정액은 220억 9,6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18억 8,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2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2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87억 1,100만 원이고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4쪽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75억 8,300만 원이고 수납액은 270억 4,4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억 3,800만 원입니다. 106쪽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징수결정액은 94억 9,700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108쪽 방구대 안각과 세계유산 추진단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8억 5,200만 원이며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79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예술가 세출예산 현액은 650억 원입니다. 이중 지출액은 642억 2,500만 원이며 이월액은 4억 8,900만 원, 집행잔액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문화재단 운영지원비 32억 6,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천만 원으로 코로나19에 따른 행사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281쪽 공예문화산업 육성사업비 1억 5,100만 원 중 집행잔액 410만 원은 이태원 사태로 인한 국가 예도기간 중 취소된 보조사업 한 건의 집행잔액입니다. 282쪽 세계적 공연장 건립 용역비 불용역 1억 5천만 원은 사전 타당성 및 기본구상 용역비로 무응찰 유찰로 업체 미선정으로 인한 미집행 불용액입니다. 283쪽 매장문화재 유전지역 정보고도화 사업비 12억 5천만 원 중 3억 5,600만 원은 집행시기 미도래로 이월하였고 용역 낙찰 차액에 따른 국비 반납금과 집행잔액 6,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4쪽 시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 8억 500만 원 중 7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3천만 원은 긴급 보수 소요 미발생으로 미집행한 문화재 긴급 보수비입니다. 285쪽 관광진흥과입니다. 관광진흥과 세출예산 현액은 243억 7,700만 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196억 2,600만 원, 다음 연도 2월액 45억 8,900만 원,
집행잔액 1억 6,200만 원입니다. 2월 예산과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동해양공원 조성비 17억 8,800만 원 중 집행시기 미도래로 실시설계 용역비 4,800만 원이 사고 이월되었고 보상비 16억 5천만 원이 계속비 이월되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으로 재영향평가 미해당에 따른 실시설계 용역비 집행잔액이 9천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6쪽 스마트 관광 기반 조성 예산은 51억 5천만 원 중 22억 5,400만 원을 집행하고 준공 시기 미도래로 228억 9,100만 원이 명시이월하였으며 위원회 수당 집행잔액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7억 7,900만 원 중 해설사 활동 보상금 등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국내외 관광 설명회 및 홍보관 운영비는 이태원 관련 국가 예도기간 중 사업 계획 취소로 집행잔액 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전시 컨벤션 산업 운영 지원비 집행잔액 700만 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국외 출장 감소에 따른 예비 등이며 마이스 산업 육성 지원 예산 6억 3천만 원 중 집행잔액 900만 원은 마이스 아카데미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288쪽 체육지원과입니다. 체육지원과 세출예산 현액은 696억 8,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683억 6,300만 원으로 2월액은 1억 8천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7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체육 육성사업비 6억 1,600만 원 중 집행잔액 2,700만 원은 전지의 훈련팀 초청 축구대회 미집행 사업비와 직원 출장 예비 잔액입니다. 289쪽 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예산은 87억 6,700만 원으로 그중 남구 복합문화 반다비 빙상장 건립 등 84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문수축구장 정축 구조안전 검토 용역과 공공 야외 빙상장 설치 사업은 집행 시기 미도래로 1억 8천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9,300만 원입니다. 공단 위탁 시설 관리 운영은 시설공단에 위탁하여 12개 체육시설 관리 예산으로 258억 1,800만 원 중 248억 6,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억 5,500만 원입니다. 시설 위탁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운영비 잔액입니다. 291쪽 전국체전기획단입니다. 전국체전기획단 세출예산 현액은 384억 9,600만 원이며 지출액은 378억 4,6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9,700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 준비운영 사업비는 110억 300만 원 중 경기장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 등 107억 8,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2억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사업비 48억 3,800만 원 중 울산 종합운동장 등 경기장 개보수로 47억 9,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국비 반납금 및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 준비 운영비 14억 7,900만 원 중 장애인 체전 경기장별 임시시설물 설치 사업 등의 집행잔액 2억 9,3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방구대 안과과 세계유산 추진단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60억 5,600만 원으로 지출액은 48억 7,900만 원입니다. 2월액은 8억 9,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별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구대 안과과 세계유산 등재 4억 1,200만 원 중 3억 1,5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고수원 유업이 사업 집행 시기 미도래로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방구대 안과과 보존 국가지정 문화재와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27억 6천만 원 중 25억 8천만 원을 집행하였고 방구대 안각화 주차장 개선사업 국비 반납금 2,600만 원과 울주군 보조사업 부담 비율에 따른 예산 미편성 등 집행잔액 1억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방구대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국가지정 문화재 및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14억 9,800만 원 중 방구대 안각화 세계유산 등재 기반 마련 학술연구 용역 등 2개 사업의 용역 완료 시기 미도래로 사업비 5억 4,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안각화 박물관 특별기획전 2억 1,200만 원 중 1억 9천만 원을 집행하고 국외 교류전 전시자료 운송 용역 낙찰 잔액 등 2,1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체육국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문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페이지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703억 4,900만 원, 신수결정액은 717억 4천만 원, 실제 순화액은 709억 9,100만 원으로 미순화액은 7억 5천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지출액은 1,949억 4,100만 원이며 예산 현액 2,036억 1,2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5.74%, 보조금 반납액은 총 1억 4,500만 원, 집행잔액은 23억 6,7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은 1.2%입니다. 예산 전용은 관광진흥과 1건, 전국 체정기획단 2건, 총 3건으로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 2월 8건, 37억 7,700만 원, 사고 2월 7건, 6억 8,900만 원, 계속비 2월은 2건, 16억 9,100만 원으로 세분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6페이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기금 결산입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기금은 소장용 유물, 작품 구입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2022년에 11억 3,500만 원을 조성하고 37억 8,700만 원을 사용하여 연도말 기준 조성액은 57억 5,100만 원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문화예술가 소관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사업비 1억 5천만 원 집행 잔액 사유, 체육재원과 소관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시설비 1억 8천만 원 명시 2월 사유,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전국체전시설 개보수 집행 잔액 3,900만 원에 대한 사유와 전국장애인 체전준비 운영 집행 잔액 2억 9천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이 한 3건 정도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이거를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 일괄로 답변을 좀 해주시고요. 좀 짧고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세계적 공연장 건립비 1억 5천만 원 집행 잔액 사유입니다. 태화강 위의 세계적 공연장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해서 이외 추경 예산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 구상 용역비 1억 5천만 원을 확보하여 용역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작년 10월과 12월 2회에 걸쳐서 입찰 공고에도 용역업체 무응찰로 유찰되어 불행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체육지원과 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 사업 중 시설비 1억 8천만 원의 2월 사유입니다. 2월 사업비는 총 1억 8천만 원으로 문수 축구장 유스 호스텔 실내 놀이 체육시설 조성을 위한 구조 안전성 검토 용역비 1억 2천만 원과 공공 야외 병상장 운영비 5억 5천만 원 중 미집행액 6천만 원입니다. 두 사업은 지난해 2회 추경 예산이 확보하였고 용역 완료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체전기획단 전국체전 시설 개보수 잔액과 장애인체전 준비 운영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2022년 10월에 있었던 전국체전과 전국장애인체전의 개최를 위해서 시설 개보수 사업비 48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울산 종합운동장 주경기장 개보수, 보조구장 마사토 조성, 문수 테니스장, 문수 수영장, 관람객 교체 등을 추진하여 집행잔액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국 장애인 체전 준비 운영 집행잔액 2억 9천만 원은 총 사업비 14억 8천만 원 중 장애인 체전 경기장별 임시시설물 설치 등에 따른 불용액으로 후원사의 물품 지원과 전국 체전에 사용된 임시시설물 등을 활용을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서대성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와 동일하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를 편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 그다음에 추가 질의가 있으실 때는 5분 이내로 부탁을 좀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우리 내가 쭉 이래 보면서 성과 보고서를 이렇게 봤습니다. 보고 우리 체육지원과 과장님, 예, 305페이지에 보면요, 예, 성과 지표 달성률을 보면은 우리 스포츠 강좌 이용 집행률을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보면은 2021년도에는 127%, 2022년에 105% 목표치를 이렇게 상이하게 잡아놨습니다. 그죠? 예, 예. 일단 목표치를 상이하게 잡은 것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볼 수 있는데 처음에 100%에서 100% 못 미치는 83% 잡는 데 대해서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요 지금은 305페이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예. 부분이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집행률이 지금 목표치가 83%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요거는 지금 입력 과정에서 그래요? 좀 잘못돼가 85%가 맞고요. 실적은 108.75%가 아니고 예. 92.44%입니다. 그래서 요 두 개의 달성률을 따지면은 달성률이 127%가 아니고 108.75%가 나옵니다. 오케이. 요거는 이제 먼저 양해 말씀을 구하고요. 예. 그다음에 요 이제 스포츠 강좌 이용권 요 자체는 예. 전부 다 이제 아시다시피 의원님 좀 취약계층에 있는 청소년들이나 이렇게 체육 활동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하는 건데 매년 좀 저희들이 좀 높게 잡으려고 해도 이게 요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 예산이 거의 한 배 정도 이렇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문체부로부터. 거기에 따라 가지고 매칭 비율을 15%씩 하다 보니까 많이 왔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다소 떨어지는 같은 경우에는 21년에는 108.75%인데 22년에는 달성 성과가 105%밖에 안 됩니다. 요거는 부모가 그러니까 대상은 한정적인데 돈이 많이 내려왔고 거기에 따라 확대를 아주 하고 싶더라도 부모가 너무 커져 버리니까 이게 저희들이 달성률이 조금 미진한 그런 형편입니다. 앞으로 계속 요거는 좀 더 계속 이런 추세로 하면은 저희도 홍보도 좀 더 강화하고 해가지고 좀 달성률을 높이고 취약계층에 있는 일반인이나 장애인이나 다 같이 좀 혜택을 많이 보도록 적극 홍보를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예, 꼼꼼히 잘 챙겨주시고 지난해 우리 문화체육국 관광부에 보면 결산 자료를 이래 보면은 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에 대해서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이 매년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예. 우리 울산시는 어떻습니까? 요 장애인 스포츠 강좌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 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매칭 비율로 해가지고 70대 15대 15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장애인 스포츠 강좌 같은 경우는 재작년하고 비교해가지고 거의 한 5배 정도 기금이 많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많이 확장을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앞으로 취지에 맞게 이렇게 꼼꼼히 잘 챙겨서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이장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동철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동철 의원입니다. 그 설명 자료의 그 73쪽을 보시면은 저 문화 관광가 소관입니다. 관광가 소관 73페이지 보시면은 전년도에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기를 우리 시의 관광 활성화위회가 국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이제 참 그거 이 선정이 되어서 이제 저희들한테 예산 이렇게 설명하러 오셨을 때는 그때는 국비가 이게 37억이 내려와서 편성을 하고 또 시비는 연차별로 편성할 계획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강강 과장님 듣고 계십니까? 그 설명을 하셨는데 시 국비를 37억을 편성을 하고 지금 여기 보면은 추경에 14억 5천만 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게 2월이 28억 9천만 원이 2월 했어요. 이게. 예. 이게 왜 이렇게 했죠? 이 부분이 그 집행 시기가 미도래가 돼서 그렇습니다. 저희 그 국비에서 사업 시기가 연말부터 사업이 시작이 돼서 올해 6월까지로 이렇게 된 사업 기간이 그 출발이 늦춰지다 보니까 아직 그 요 사업들이 지금 사업 중인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 결산 회기상에서는 이제 2월 되도록 되는 그런 국비 사업 시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명시가 됐습니다.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제가 잘못 들었는데. 예, 그 국비 저희가 이제 결산 같은 경우는 22년 1월부터 12월까지 기준으로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국비 같은 경우에는 요게 연말에 시작돼서 사업이 올해 6월에 이제 그 사업이 기간이 끝나는 걸로 사업 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요 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늦게 그 연말에 내려와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이 진행 중이다 보니까 제가 국비 내려오던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그 올해로 2월 되는 그런 그러면은 절차상에 국비가 내려와서 이거 사업을 해야 되는데 예, 맞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 제때 안 내려오고 이게 그래서 시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쓰고 예. 국비가 늦게 내려왔기 때문에 이게 2월 될 수밖에 없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제때가 아니라기보다는 사업 기간 자체가 그 문체부에서 그렇게 그 설정되어 사업 있는 기간은 올 6월까지 아닙니까 이게? 예, 맞습니다. 올 예. 6월까지라고 분명히 전에 예, 설명하신 예.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지금 2월이 이게 28억 9천이 됐는데 네. 그렇잖아요. 2월이 됐는데 지금 과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국비를 주기로 했는데 국비가 시차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그러면은 3차 추경에는 12만 매칭했잖아요. 네네. 근데 12만 매칭했는데 이 사업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12 매칭하고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2월 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타이밍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예, 타이밍적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안 내려왔던 그 문제는 아니고요. 안 예. 내려와서 그때 추경에 그러면은 이게 14억 5천을 추경 편성했는 걸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게 14억 5천 이게 추경이죠. 3회 추경이죠. 예, 맞습니다. 3회 추경이 몇 월 달에 오픈했죠? 몇 월 달에 그거 했죠? 3회 추경이. 3회 주광이 11월, 12월 11월 예. 그때까지 국비가 안 내려왔어요. 국비가 12월 말에 그렇구나.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게 우리 문화예술가 한 개 더. 예, 천천히 하십시오. 문화예술가에 이래 보시면은 그게 결산서 100페이지 이래 보시면은 이 공유재산 이 결산서 100페이지 보시면은 공유재산 이 임대료가 1억 8천으로 잡혔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1억 8천으로 돼가 있는데 이거 징수 결정액이 3억 5천만 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3억 5천만 원이 징수가 결정이 돼가 있는데 왜 이게 두 배이고 가가 징수했는데 이게 이유가 뭡니까? 이게 공유재산 임대료는 여러 건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공유재산 임대료는 한 1억 8천 정도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그 외에 저희가 이제 계획한 그 외에 그 교원주택 임대료가 실질적으로 최종적으로 들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징수 결정은 3억 5천으로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 이것도 그러면은 이게 들어온 게 언제 들어왔습니까? 3억 5천으로 이제 징수 결정을 했는데 실제로 들어오기는 1억 8,200이 들어오고 1억 6,700이 미수납으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그 1억 6,700이 이제 미수납으로 잡힌 거는 우리 시청자 미디어 센터 맹촌에 있는데 그게 이제 건물하고 토지는 저희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운영을 시비도 하고 국비를 해서 운영을 하는데 임대료는 저희가 별도로 받거든요. 저희 재산이기 때문에 받는데 미디어 센터는 보면은 임대료 산정 기간이 매년 11월 21일부터 이듬해 11월 22일까지 이렇게 1년을 산정을 합니다. 그래서 산정을 하다 보니까 11월 21일부터 12월 말까지는 징수 결정했던 시점에 돈을 내고 그다음에 이듬해 1일부터 그 11월 20일까지는 그 다음 예산으로 자기네들이 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징수 결정을 1억 8,700을 징수 결정을 했는데 그 한 40일치에 해당하는 것만 자기네들이 애초에 내고 그다음에 나머지 한 부분은 다음에 예산으로 냅니다. 왜 그래 내느냐 하면은 제가 징수 결정할 때는 1억 8,700 딱 징수 결정을 하는데 자기네들은 예산이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 구분되다 보니까 올해 일치만 40일치는 올해 예산으로 내고 내년에 해당하는 부분은 내년 예산으로 그렇게 내면서 이게 쭉 갈래적으로 항상 징수 결정하면 미디어 센터는 체납이 이렇게 좀 생깁니다. 매년 설명하시는 대로 그렇게 이거 반복되는 겁니다. 예, 매년 이렇게 좀 반복이 됩니다. 매년 반복된다면은 예측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징수 결정액은 요거하고 상관없이 늘어난 부분은 미디어 센터하고 상관없이 이게 그 1억 8,300 말고 3억 5천에 징수 결정이 늘어난 거는 미디어 센터에 상관없이 다른 부분에서 재산 임대료가 예측보다 많이 이제 들어올 것으로 예측이 돼서 징수 결정한 것이고 그 미수납된 부분은 제가 미수납은 미디어 센터 건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액이 매번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전년도만 이렇게 일어나는 이제 징수 결정액이 예산액보다 많이 늘어난 거는 이거는 매년 발생하는 게 아니고 2022년도만 특별하게 특별하게 발생한 부분이고 예측이 불가능했다. 예.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이렇게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매년 이렇게 발생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매년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고 전년도만 일어나서 이게 예측이 불가능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잉여금으로 들어갔다 이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위사입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태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권태호 의원입니다. 관광과 관련돼서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결산서 강동해양공원 조성사업 부지 보상비 16억 5천만 원을 편성했다 그죠? 예.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 강동해양공원 같은 경우에는 그 해안선 따라서 지금 그 쪽으로 도로는 좁게 나와 있는데 그 해변 쪽으로 그 시민들이 다닐 수 있는 길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지금 상태입니다. 시장님께서 공약하시기를 거기 뭐 해안 그 해변에 산책로도 좀 놓고 그리고 현재 그 수산업 이렇게 해서 도시 경관들을 좀 해치는 그런 존들도 있는데 그 부분을 보상해가지고 시민들이 어떤 포토스팟이라든지 좀 그 일상에서 그 관광객들도 오셔가지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공간으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그 계속비 이후되는 16억 5천만 원 같은 경우에는 그 보상비 명목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비 올린 상태입니다. 네. 그래, 보상비로 16억 5천만 원 편성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해 추경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추경이 이걸 확보를 했으면은
이게 굉장히 긴급하거나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예. 예산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예산이 이제 2월이 됐죠, 그죠? 예. 또 9천만 원 불용익이 발생도 했고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습니까? 예, 저희가 처음 계획했던 공원의 규모에 비해서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쳤던 그 공원심사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사업 그 내용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규모도 줄어들었고요. 규모가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에 계획했던 소규모 환경 영향평가라든지 재해 영향평가 같은 경우들이 그 용역을 안 거쳐도 될 정도로 규모가 축소됐습니다. 그리고 요 부분의 규모가 축소되고 그 새롭게 뭐 기존에 저희가 계획 안 했던 부분들을 추가로 이제 그 사업 내용으로 편입을 시켜라라는 위원회의 어떤 의견들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 계획보다 행정 절차들을 더 좀 소요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올해 초까지 그 행정 절차를 거치느라고 시간이 좀 소비가 되었었고요. 그렇다 보니 저희가 작년 22년도에 계획했던 만큼 그렇게 빨리빨리 추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를 그렇게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결산을 이렇게 통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심사를 하는 거는 원래 이제 다시 내년도 예산, 당초 예산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사항을 또 점검도 하고 또 이러한 추경이라는 것은 불효불급에 의한 정말 우리의 시급한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참 놓쳤다는 이 결산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앞으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추경의 어떤 예산을 또 요구를 할 때는 신중히 해야 된다. 그러지 않고 사실 우리가 필요한 지금 울산시가 굉장히 예산이 넉넉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정말 우리가 해야 될 또 필요한 예산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이 결산을 통해서 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재정 또 운용을 또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되길 바랍니다. 네, 위원장 이상입니다. 네, 권태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진혁 부위원장 질의 있으십니까? 예, 공진혁 부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네, 수고하십니다. 공진혁 의원입니다. 방구대 한각화 세계유산 추진단에 한 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결산서 페이지 293페이지입니다. 설명 자료는 94페이지 있는데 지금 방구대 역사마을 공동체 사업 위탁 운영비에 관련돼서 네. 지금 이제 현액이 이제 2억 5천이고 집행이 지금 1억이 되고 집행 잔액해서 이제 1억 5천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밑에 설명을 보면 1억 5천이 이제 미편성이라고 되어가 있는데 이 네. 부분이 지금 편성이 지금 시에서 안 됐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울주군에서 편성을 못했습니다. 울주군에서 편성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네. 이제 당초에는 시비 1억, 그다음에 군비 1억 5대 5로 편성해서 네. 2억을 집행을 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추경에 저희가 1회 추경 때 1억 5천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울주군에서 이제 주민 간의 갈등이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편성을 못한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럼 주민들 민원 때문에 지금 지금 군에서는 지금 편성을 못한 이유입니까? 그럼?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결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관광과장님 한 게 좀 제가 지난해부터 지금 이제 간절곶 쪽에 네. 지금 이제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이제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특히 주말, 토요일, 일요일 주말 같은 경우는 이제 가족 단위라든지 일반 이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 해서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데 오시면 실질적으로 먹거리가 없습니다. 그 주변에 뭐 횟집 하나 있고 그리고 그 트럭 와가지고 뭐 오뎅, 핫도그 이런 거 파는 좀 잘 허가 안 된 것이죠. 안 된 것들 이런 것들만 있고 아무것도 먹거리가 아예 자체가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지적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좀 세울 수 있도록 아니면 그 푸드트럭이라도 넣을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게 뭐 공원 녹지가부터 해가 도시 계획과 뭐 여기서 이제
해야 되는 절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른 곳에 유명한 이런 관광지에 가면 늘 먹거리가 항상 이렇게 다 같이 따라옵니다. 울산은 간절곶뿐만 아니겠죠. 다른 쪽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울산에 가지고 있는 특산물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유명한 것들, 울산이 내세울 수 있는 먹거리들 그런 거 아니라도 어른은 그러면 횟집에 가서 회를 먹을 수 있다지만 조금만 어린 애들은 아예 먹거리가 없습니다. 마실 거 하나 살 데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 생각을 하고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고 생각했는 부분들이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예, 저희가 그 여러 관광 분야 전문가분들과 미팅을 할 때마다 그 말씀 주시는 부분들이 부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울산 같은 경우에 먹거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적다. 그런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도 저 개인적으로도 부서에 와서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럴까라는 고민을 했을 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도시 그리고 관광산업부로 해서 역동적으로 정책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 그 시기가 최근에 들어서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슬슬 한 몇 년 전부터 울산의 관광지들이 이제 외부에 알려지고 그리고 관광객들이 몰려오시는 반면에 그런 푸드트럭이라든지 먹거리라든지 이런 상인 쪽에서 공급하시는 분들의 어떤 공급력이 지금 조금 언밸런스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쪽은 뭐 청년 사업가들이나 청년 창업으로도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 분들과 어떤 자리를 만들어서 어떤 지금 방금 말씀 주신 간절곶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쪽에서 영업을 하셨을 때 충분히 그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득하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 정보 부족, 정보 비대칭한 상황이 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행정 내부적으로는 그런 부위원장이 말씀하신 다른 부서들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고요. 저희 쪽에서는 외부에서 그렇게 청년들이나 장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과 지속적으로 더 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청년들에 관계된 부분만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울산에서 뭐 각 요리마다 그런 특색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저는 생각해요. 그런 전문가들이 와서 해야 되는 거지 막연히 그냥 청년들만 모집해서 한다 그거는 맛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보장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들은 너무 그렇게 쉽게 접근해서 갈 일은 아니고 이거는 뭐 간절곶뿐만 아닙니다. 그리고 장생포는 그나마 그 앞에 상가들이 많아서 어떻게든 또 해소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만 당장 국가정원만 가도 그 넓은 데에 중간에 음료수 하나 마실 그런 판매하는 곳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 안쪽에 그 매점 하나 있는 거 말고는 없습니다. 그것처럼 광활하게 넓은 곳에 있는 쪽에는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해주고 아이들이 원할 수 있는 것들 어른들은 안 먹어도 뭐 가서 먹지라고 참고 갈 수가 있는데 애들은 안 그렇거든요. 또 애들을 통해서 애들 하나 사 먹으면서 어른도 같이 하나 사 먹을 수 있는 그런 수입 구조도 정말로 고민을 하고 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계부처하고 이게 법적인 절차 때문에 푸드트럭이 못 들어간다든지 뭐 자그마한 포장마차를 못 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부터 빨리 좀 해소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불법적으로 오는 부분들은 차단을 하되 규정을 이제 해야 되겠죠. 뭐 오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뭐 나오는 발생되는 쓰레기는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된다는 어떤 규정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잘 살펴가지고 그런 규정부터 좀 완화를 시켜주고 하는 데에 먼저 나서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공진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이제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 뭐 위원님들 뭐 하실 말씀도 많으시겠지만 뭐 공진섭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또 주요 업무 보고 우리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얘기를 더 해주시고
당부의 말씀만 좀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년 한 해 우리 살림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의원님들한테 책자가 배부될 때는 좀 숫자 표기를 좀 명확하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권태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철저한 우리가 사업 계획 준비로 그 시민의 혈세, 우리 예산이 좀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편하게 하십시오. 권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이거 지금 이건 이제 아까 우리 국장님 이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전국체전기획단 방구대 안각화 유산 추진단도 마찬가지고요. 이번 우리 지방재정은 이게 정확한 이 세입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추계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결산을 통해서 보니까 이게 보면 잉여금이나 불용액들이 이게 발생이 좀 최소화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도 있고 금액이 크고 작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라 제가 이거 얘기를 좀 하고 마무리를 짓도록 우리 위원장께서 마무리하는 게 2002년도에 보면은 이제 그 당초 예산 요구 시 세입 예산 미편성 현황들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나하나 체크를 해드릴게요. 100페이지에 보면은 문화예술가 부정이익 한수금 3천만 원, 관광진흥가 102페이지 한 1천만 원. 그 다음에 전국체전기획단 그 외 수입, 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방구대 안각화 세계유산 추진단 시도비 보조금 반환 수입 등 이러한 부분들은 이 세입 예산은 2021년도에 이렇게 연말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2022년도 예산 편성이 우리가 9월달에 합니까? 그래서 얘기 못하는 것인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 결산서를 봤을 때는 이 세입 예산을 미편성함으로 해갖고 필요한 사업 추진에 지연되는 또 사례도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러한 이제 사업들이 모든 지방재정 세입을 추계로 이제 바탕으로 한다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또 세입 추계가 좀 이렇게 지연되는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세입 추계가 잘못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세입 예산에 미편성된 내용들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이 편성되지 않음에 따라서 세출 예산에 추진돼야 할 사업, 일부 사업들이 또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또 미추진하는 사례가 또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좀 정확한 세수 추계를 적기에 충분히 이제는 늘 우리 사실 의회에서는 매년 똑같은 말들이 되풀이가 됩니다. 근데 공무원들은 또 매년 또 바뀌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얘기를 또다시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이 결산을 하면서 이 집시행부에 똑같은 요구를 또다시 하게 되풀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앞으로 또 재발하지 않도록 더욱더 적극 행정을 좀 임해 주시고 또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충분한 계획과 수립을 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입니다. 예,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십니까? 네, 권태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단체 일정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김동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동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독서문화 진흥 활동을 활성화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 지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지역 독서문화 진흥 사업, 9월 독서의 달 행사, 관계기관과의 협력, 재정지원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2021년 국민 독서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이상 성인 중 지난 1년간 일반 도서를 한 권 이상 읽은 성인 비율은 47.5%로 2년 전인 2019년 대비 8.2%나 감소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연령이나 학력, 소득 간 존재하는 독서율 격차를 해소하고 평등한 독서 생태계 발전을 통해 울산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독서 정책과 독서 환경 조성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경과 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독서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 수립, 진흥사업, 독서의 달 행사 개최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서문화진흥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모든 국민에게 독서문화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 추진은 상위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독서 관련 행사의 개최, 독서의 달 운영 등 다양한 독서문화 진흥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시민들의 생활 속 독서문화를 정착시키고 독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격차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승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동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의 독서 문화를 지령하고 독서 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시민의 평등한 독서 활동 기회 보장과 삶의 질 향상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근거로 울산광역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네,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고 제가 간략하게 집행부에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실조에 보면은 관계기관과의 협력 부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시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예. 실제 이제 독서 관련된 기관이라 하면 교육청 소관의 그 도서관들
예, 여기도 지금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 포함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들이 이제 울주 대표 도서관을 비롯해서 남부도서관, 동부도서관, 중부도서관 이렇게 네 곳이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쪽 그 기관들하고는 소통을 하시는 부분은 없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울산 내 대표 도서관 울산 도서관이 예, 예. 뭐 이제 그 각종 행사나 그런 뭐 시책을 추진하면서 뭐 협력이나 그런 뭐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어떤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울산 대표 도서관인 이제 울산 도서관하고 예. 교육청의 대표 도서관인 네 곳하고 어떤 뭐 교류를 하고 계시는지. 그 저희가 저 독서의 달 행사 같은 거, 그다음에 올해 뭐 책 추천 그런 행사 때는 당연히 그쪽하고 협의를 합니다. 뭐 기간이 틀리다 하더라도 같은 어차피 사서직이 다 예.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예. 근데 이제 약간 기간이 다르다 보니까 뭐 약간은 이제 원활하지 않는 부분은 있긴 하지만 예. 기본적인 협력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가 이제 제정이 되면 그런 부분은 더욱더 이제 원활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실제 이제 그 도서관을 보면요, 지금 울산 도서관에서도 이제 평생 교육을 합니까? 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교육청 소관의 도서관 네 곳하고 울산 도서관을 보면은 이제 평생 교육을 기준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뭐 그 기초자들을 위한 뭐 문해력, 뭐 강화 교육이라든지 이런 평생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게 소통과 교류가 좀 잘 되다 보면 겹치는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이제 조금 줄어들면서 색다른 그 프로그램들이 좀 생길 것인데 기본적으로 보면은 이제 거의 다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운영이 좀 되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물론 이제 뭐 남구 분들은 또 남구에 계시는 도서관을 가시고 뭐 동부에 계시는 분들은 또 동부의 도서관을 가시고 이렇게 하겠지만은 그 지역만의 이제 특성을 가진 특색 있는 이제 그 프로그램들 이런 부분들도 이 교류와 협력을 통해서 좀 개발을 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울산 도서관은 시청에 이제 우리 대표 도서관이다 보니까 거기에 또 잘된 사례들이 있으면 교육청하고 좀 협력을 해서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한 또 프로그램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좀 상호 유기적으로 좀 이루어져야 된다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이제 그 각 지역 도서관하고 저희 대표 도서관이 뭐 지역별로 좀 보편한 프로그램은 뭐 같이 이제 효율적으로 다 같이 운영을 하더라도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은 또 개별적으로 좀 특색 있게 꾸미고 하는 그런 좀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협의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 소관의 이제 대표 도서관이 울산 도서관인데 그거 말고 이제 구군에서 운영하는 또 이제 조그만 지역의 그 허브 역할을 하는 작은 도서관들 이런 부분들 이제 시 소관의 도서관들하고는 이제 공유가 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관 대 기관으로 봤을 때 시청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그 관계 도서관들은 제가 봐서 크게 교류가 없는 걸로 보이더라고요. 제가 교육위원을 4년 했지 않습니까? 할 때도 보면 그 도서관의 교육청 도서관의 관장님들 그리고 시에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울산 도서관의 관장님들의 교류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체적인 모임을 할 때는 교육청은 교육청 소관의 관장님들끼리 이제 협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고 시청은 시청대로 이제 하시고 이런 부분이 좀 보여가지고 전체적으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장들끼리도 협력과 협의가 조금 이루어져야지 소통이 좀 잘 돼가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도 좀 챙기셔서 한번 봐주시고 도서관별로 이제 프로그램들도 좀 같이 좀 이렇게 활용을 하고 계획을 잡으실 때 계획을 좀 잡으실 수 있도록 좀 체계적으로 운영을 좀 해주십사 제가 당부의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안번호 제200호 울산광역시 독서문화진흥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이장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장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바둑 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울산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정신 함량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바둑 진흥을 위한 사업과 지원, 바둑 전용 경기장의 조성 및 운영, 바둑 활성화와 기여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바둑은 우리나라의 전통 문화의 대표적 두뇌의 스포츠로 국제적으로 적으로도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 사회인의 여가생활 보장과 노인들의 여가생활 및 치매 예방, 청소년 정서활동 및 논리적 능력의 함량 등 교육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안을 통해 바둑문화 진흥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울산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비롯해 건강한 정신 함량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 법규 등 상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서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결과 제정 이후 주요 내용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4페이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울산 시민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량에 기여하기 위해 발의된 것으로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 협력체제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위법인 바둑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근거가 있고 바둑 진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례 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서대승입니다. 먼저 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장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바둑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 바둑진흥법에 규정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 조성으로 여가 선용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량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이 의결되면 바둑 진흥을 위해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대성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사전 설명이 충분히 잘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간략하게만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지금 현재 시에 등록된 바둑 단체가 있습니까? 시에 등록된 바둑 단체가 이제 보통은 이제 우리 울산 대한 바둑협회 울산 지부가 지역 본부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떤 우리 시에서 지원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있는가요? 울산 본부 관리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없고요. 예. 지금 보면은 우리 지금 요 산업은행 옆에 네. 건물에서 이제 손진규 씨가 이제 바둑 기원을 같이 하면서 거기 울산 본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인 사비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바둑이 우리 이장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시민이 모여서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또 전통 또 어떻게 보면 문화 이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좀 기회 확대라든지 저변 확대를 좀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바둑을 애호하는 애호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는 뭐 조그맣게 이렇게 지원을 하고 시작을 하더라도 좀 저변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고, 제 6조에 보니까 바둑 전용 경기장의 조성 이렇게 해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바둑 전용 경기장을 조성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시에서 좀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이제 바둑 대회를 저희가 지금 이제 3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배 바둑 대회하고 예. 시장배 어린이 바둑 대회, 그다음에 소외계층 자녀 바둑 교실 같은 경우를 이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예. 꼭 경기장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에 같은 경우는 구종화체육관 거기에서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예. 이렇게 특별하게 이렇게 바둑 전용 경기장이라고 하기에는 구성을 한다면은 이제 좀 비용 대비 이제 좀 그런 걸 이제 효과 그런 것 좀 생각해서 네. 전용 경기장보다는 복합 이제 문화센터, 강당, 예, 예. 체육관 그런 예, 식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은 뭐 공간은 다 작은데 이제 뭐 해야 될 또 사업들도 많고, 그리고 종목들도 또 여러 가지고 해서 다목적을 뭐 다목적 구장이라든지 다목적 예. 시설을 이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예. 이런 부분도 좀 확인 좀 하셔가지고 이장근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가 선용 기회 확대라든지 건강한 정신 함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뭐 저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뭐 무조건 지원해주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첫째는 이제 그 단체에서 자기의 몸집을 키울 수 있도록 자구책을 광고를 먼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 몸집을 맞습니다. 키워놓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깔아놓고 이제 시하고 이제 협력을 해 나가는 부분이 맞다고 보는데, 뭐 작은 단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혼자 또 일어서기는 또 좀 현실적으로 어렵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예, 정말 그래야 우리 되겠습니다. 시민들의 여가 선용 기회 확대를 위해서 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안번호 제212호 울산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및 부서 교체를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계 기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일괄 제안 설명과 검토 보고를 받은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 그럼 문화예술회관 관장님께서 먼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울산문화예술회관 마동철입니다. 먼저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평소 지역문화예술 발전과 저희 문화예술회관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169쪽입니다. 2022년도 세입결산 예산 현액은 11억 1,6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억 9,200만 원이며 수납액은 9억 8,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400만 원은 다음 연도 이월액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결산서 422쪽입니다. 2022년 예산 현액은 230억 6,7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223억 5,3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3.9%인 9억 1,4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420쪽 하단 품격 높은 시립예술단 공연 추진입니다. 예산 현액 14억 8,900만 원 가운데 10억 7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예산액 대비 18.9%인 2억 8,2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이태원 사고 국가애도기간 지정으로 12월 2일 날 예정되었던 헤어론 동맹 공연이 취소되면서 조명과 음향 등 장비 임차 비용과 출연자 보상금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420쪽 하단 시립예술단 행정경비입니다. 예산 현액 124억 5,900만 원 가운데 122억 8,200만 원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42%인 1억 7,8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육아 휴직자 급여 미지급과 명예퇴직자 미발생에 따른 시립예술단 급여와 수당 집행 잔액과 상반기 코로나19로 인한 청소년단 연습 횟수 감소에 따른 교통비와 급식비 집행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423조 하단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 현액 442억 6,300만 원 가운데 38억 4,9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9.71%인 4억 1,400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 주요 사유는 일반직과 임기제 공무원 전출입에 따른 단가 변경과 휴직자와 퇴직자 발생에 따른 공석으로 인한 집행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동철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 관장님께서 발언대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조규성입니다. 바쁘신 의정 활동에서도 박물관에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박물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결산서 170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세액 결산액은 7억 9,030만 원으로 세외 수입 62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5,050만 원, 국고보조금 자용산액 660만 원, 전년도 2월 사업비 2억 2,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입니다. 결산서 424페이지, 예산 현액은 107억 6,480만 원으로 이 중 96억 7,62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 잔액 가운데 10억 원을 이월하고 국고보조금 67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 잔액은 8,19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잔액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424페이지 상단 울산박물관 상설전 운영에서 2억 3,460만 원 중 2억 3,17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은 29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상설전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울산박물관 특별기획전에서 예산액 2억 9,790만 원 가운데 2억 9,63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 160만 원입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행사 관련 시설비 등 집행 잔액입니다. 이어서 대곡박물관 특별기획전에서 예산액 1,362만 원, 620만 원 가운데 1억 3,4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 잔액이 16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행사 관련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 기념특별전입니다. 예산액 2억 2,700만 원을 전년도로부터 명시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역사적인 울산공업센터 지정 60주년을 기념하고 1월 27일 기념일에 맞추어 특별전시를 개막하기 위해 21년 3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이월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는 행사 관련 시설비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울산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지원 사업입니다. 문화체육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5대5 매칭 사업으로 울산박물관 1층에 체험 영상관을 만들어 실감 콘텐츠를 상영하고 관람객과 상방향 소통하는 체험 공간도 마련하여 운영하기 위해 2020년 제2회 추경에서 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예산액 10억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425페이지 중간 부분 울산박물관 BTL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액 47억 6,340만 원 가운데 47억 5,3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99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금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신중년 일자리 사업으로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국시비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 790만 원 중
9,4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670만 원, 보조금 반납액 67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월차수당,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25페이지 아랫부분입니다. 울산박물관 시설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 9,730만 원 가운데 3억 8,66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7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공공요금 및 공공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425페이지 아래입니다. 인력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1억 590만 원 중 20억 6,75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840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직원 25명의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무직 근로자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울산박물관 소관 2022년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성 울산박물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도서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울산도서관장 송대호입니다. 평소 울산도서관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종섭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71쪽 세입 예산입니다. 울산도서관 소관 징수 결정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수납 총액은 1억 6,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2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2년도 울산도서관 총 세출 예산 현액은 50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48억 7,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3,8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홍보 및 운영지원 공공운영비 300만 원, 시설관리 공공운영비 5,400만 원, 자료실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500만 원,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 6,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도서관 소관 2022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송대호 울산도서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수상조입니다. 의안번호 제214호 2022 회계연도 울서강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 보고서 5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소관 결산 검토 보고입니다. 세입 결산 징수 결정액 9억 9,1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억 8,700만 원으로 징수율은 99.5%로 미수납액은 400만 원입니다. 세출 결산 지출액이 223억 5,3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232억 6,7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6.1%이며 집행잔액은 9억 1,400만 원으로 불용률은 3.9%입니다. 민선 8기 울산광역시장 취임으로 예비비 1천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외에 예산 이용, 전용 사항은 없습니다. 검토위원회는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페이지 울산박물관 소관 결산부 검토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7억 9천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이 96억 7,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107억 6,4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0%이며 집행잔액은 8,100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은 한 건으로 고용량 항온 항습기 교체 및 코로나 상황 완화에 따른 행사 증가와 공공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2천만 원 전용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2월 사업비 현황으로는 명시이월 한 건으로 울산박물관 실감 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 기원 사업 시설비 10억 원을 이율하였습니다. 검토의결로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 집행잔액 670만 원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55페이지 울산도서관 소관 결산 검토보고입니다. 세입결산 징수결정액과 실제 수납액은 1억 6,400만 원이며 징수율은 100%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출결산 지출액은 48억 7,6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50억 1,500만 원 대비 집행률은 97.23%이며 집행 잔액은 1억 3,800만 원으로 불용률은 2.7%입니다. 검토 의결로는 시설관리 집행 잔액 5,600만 원과 인력 운영비 6,100만 원 집행 잔액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서상종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서 나왔듯이 각 기관별로 이제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한 건씩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우리 문화예술회관 관장님 먼저 좀 답변을 짧고 간략하게 해주시고요. 그다음 박물관, 그다음 도서관 순으로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문화예술회관 검토 의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행정경비 집행잔액 1억 7,800만 원은 그 시립예술단 급여 실지급 후 집행잔액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예상보다 인원 변동이 좀 있어가지고 잔액이 좀 늘어났으며 희망퇴직자를 위한 명예퇴직수당을 편성하였으나 신청자가 전혀 없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또한 비상임 단원인 청소년 단원에게 실비 성격으로 교통비와 급식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2022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으로 청소년 단 연습 횟수 감소에 따라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총 예산 124억 5,900만 원 가운데 지출액은 122억 8,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98.6%이며 잔액 비율은 1.4%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박물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집행 잔액 1,300만 원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 동안 울산박물관 내 어린이박물관에 근무하는 6명의 전시 해설사들의 연가 사용으로 인한 자녀 월차 수당이 발생하였고 국민연금,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등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의 단순 집행 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다음 도서관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의 집행잔액은 청사 경비 및 주차관리 용역, 낙찰 차액으로 4,400만 원, 용역 사회보험료 등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1,2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작년 결산 추경 시 반납하여야 하나 2022년도 전기 및 가스 요금 인상에 따라 미리 대비하였으나 예상 대비 실제 사용량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인력 운영비 집행잔액은 휴직자 이명 발생 및 직원 전보로 인한 정원 대비 현원의 직급과 호봉 차이에 따른 보수 및 초과 근무 수당에서 5,400만 원, 직급 보조비 200만 원, 공무직 전보 등에 따른 호봉 차이로 인한 인건비 차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세 분의 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 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전에 우리가 질의를 했던 것처럼 질의 순서 상관없이 질의를 해주시고요. 본 질의는 10분 이내로, 그 다음에 추가 질의가 있을 시에는 5분 이내로 진행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장걸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우리 관장님 세 분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그 박물관 우리 관장님한테 한번 질의 좀 드릴까 싶습니다. 우리 예산서 425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단 쪽에 보면은 우리 울산박물관 운영 PTL 그 사업 세출액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면은 공공운영비 부족 발생이 2천여 예산이 전용하였는데 우리 3회 추경 시에도 예산 일부를 감액하였음에도 집행잔액이 1,000만 원 정도 발생하였거든요. 그런데 세출 예산이 과도하게 잡힌 거 아닙니까? 관장님. 저희들이 그 수장고 공사를 몇 년 전에 그 복층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원 항습기 용량이 부족해서 그것도 수명도 다 됐고 해서 그것을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를 하다 보니까 용량이 큰 것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기 사용료 등의 이제 공공 사용료가 많이 올라가게 되었고 그리고 그거를 또 2천만 원을 전용을 했고 그다음 거기서 또 일부 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조금 더 면밀하게 저희들이 살펴가지고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우리 울산 박물관 시설은 그 BTL 방식으로 그 지금 관리 운영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뭐 관장님 한번 괜찮습니까? 한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시죠. 저는 뭐 처음부터 박물관 건립 단계부터 있었던 사람인데 그 BTL이라는 방식이 문화시설에는 전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그 위에 카페테리아 식당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 마음대로 또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운영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해야 돼서 지금 저희들이 그 1년에 그 임대료가 한 4천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걸 낮춰라. 운영사 보고 계속 BTL 보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해서 운영사에도 또 다른 그래서 대신 들어올 업체를 지금 찾고 있는데 그게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 지금 작년에는 관장님이 안 계셨지만은 작년 과장님 그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네네. 이 종합사무감사에서 이 지적된 사항인데 예. 아직 그럼 임대 그 아직 그대로 비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직접 저도 직접 나서서 이렇게 뭐 공인중개사 사무실 다니면서도 직접 저희들이 협의도 하고 내놓고 하는데 그 또 간접적인 원인으로 중에 보면 우리가 코로나 지나면서 박물관에 관람객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올 업체가 마땅찮은 게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희들이 박물관 측에서도 노력하고 운영사 측에서도 노력하고 해서 빨리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황을 보완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 박물관 지금 현재 관람객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자꾸 이렇게 많이 오시는데 지금 사실 자리가 부족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관장님 뭐 그 검토하고 연구하지 마시고 빨리 찾아보십시오.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그래서 또 이달 올 연말 되면 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되고 이렇게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예. 부탁합니다. 네, 이장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공진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예, 공진혁 의원입니다. 그 도서관장님, 박물관장님, 지금 우리 신중년 경력 일자리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세밀하게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6분 정도 이렇게 계신다 그러고 그리고 그 어린이 박물관에 지금 그 이용하는 어린이들이 한 어느 정도씩 대략 되는지. 그 지금 현재 그 우리 박물관 내 어린이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뭐 현재 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 오전은 그 거의 예약이 딱 풀로 차고 있습니다. 차고 있고 그래서 신중년 일자리 직원들을 저희들이 6명 채용해서 3명씩 월수 그 화목토 그러니까 일주일에 3일씩 교대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그 연간 이렇게 지출하는 월 금액이 한 160만 원 정도 지출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국민연금하고 뭐 의료보험 이런 거 하고 나면 실제 손에 한 130만 원 정도 들고 가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예산을 짜다 보니까 조금 뭐 어떤 때는 어떤 분들은 또 국민연금은 이미 만료가 돼 있고 가족수당도 대상이 되는 분도 있고 안 되는 분도 있고 이래서 정확하게 면밀하게 예산을 다 짤 수는 없지만 앞으로는 조금 더 저희들이 면밀하게 한번 해서 예산도 짜고 또 운영도 조금 더 상세하게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지금 이거는 이제 대상자를 이렇게 이제 이력서를 받아서 이렇게 검토를 해서 하실 거 아닙니까? 예, 그 공채를 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그 공채를 해서 외부 심사위원들까지 내부 심사위원들하고 합쳐서 심사를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그 대략 보통 어떤 일을 원래 하시다가 지금 이렇게 오시는 분들입니까? 보니까 주로 그 우리 박물관에 해설사 하시던 분들이 또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또 면접을 또 우리가 보다 보면 그 주로 어린이 박물관의 전체를 다 알고 또 해설도 하고 어린이들의 안전까지도 이렇게 책임지면서 체험 활동을 시킬 수 있는 분들이 대체로 경험자들이다 보니까 기존에 해설하신 분들이 많이 채용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 몇 번 가보면서 이제 계신 분들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네네. 그럼 이거는 지금 10개월 단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10개월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그 저희들이 예산 결정이 되고 12월 달에 결정돼서 내려오면 그때부터 이제 공모 채용해서
채용 절차를 거쳐서 3월 달부터 배치를 하게 됩니다. 물론 그 1월 달, 2월 달은 어린이 박물관을 운영을 안 하는 것은 아니고 그때는 신중년 일자리 말고 일반 우리 전시 해설사들이 그것을 운영하게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진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또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기관 관장님들 다 오셨는데 1년 동안 또 살림을 사신다고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매년 하시는 말씀일 것 같습니다. 그 집행 잔액을 좀 최소화해 달라 하는 부분들인데 집행 잔액이 물론 낙찰 차액이 남아서 집행장이 남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원 예산을 깔 수 없는 또 그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낙찰 차액으로 집행장이 남는 부분이야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은 사업 계획 부분에 대해서 아까 우리 관장님들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면밀하게 사업 계획을 좀 짜시고 그거를 천재지변이 아닌 이상 정말 그때 예산을 받아놓고 쓰지 못하는 부분을 빨리 넘겨갖고 다른 데 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좀 넘겨주시고 시민의 혈세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조금 잘 사용이 될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울산박물관, 울산도서관 소관 2022 회계연도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결산 승인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집행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국민 체감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울산 박물관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업무 협약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박물관장 조규승입니다. 울산박물관에서 체결한 업무 협약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지난 4월 18일 국민체감형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 지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 배경은 대곡동 수물지역 출토 유물의 보존 전시를 위해 한국수자원공사가 울산광역시에 위수탁하여 건립된 대곡박물관의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지원과 상호협조 체계 구축을 위하여 두 기관이 뜻을 같이 하였습니다. 주요 협약 내용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생태관광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울산박물관은 대곡박물관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교육 및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한국수자원공사 울산권 지사는 지원 및 홍보를 담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약을 통하여 물의 소중함과 역사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댐 주변 지역의 관광 명소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일조하겠습니다. 울산박물관은 앞으로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하여 다양한 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 협약에 관련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규성 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본 협약과 관련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와 상관없이 질의하시고 싶은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 업무 협약에 대해서 우리 사실 앞으로 또 조례가 다른 이렇게 또 투명하게 나오겠지만은 당연히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그 수장공사하고 박물관하고 협약이 된 상태에서 우리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예를 들어서 통과 안 한다고 지금 이 협약도 취소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절차가 좀 다른 거 그래서 내가 묻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거는 뭐 수장공사에서 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거라서 저희들이 또 받는 입장에서 빨리 하고 위원님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좀 후에 이렇게 보고하는 식으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저희들이 제가 좀 더 면밀하게 챙겨가지고 사전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장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업무 협약 보고의 건이라서 의회 심의를 받고 통과 건은 아닙니다만은 이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그런 상황이 급하게 또 진행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거라는 부분은 저희가 이해를 합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있다면 미리 저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좀 해주시고 사전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갈 수 있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울산 박물관 소관 업무 협약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 기간 중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